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비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떻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모드는 광물, 제작, 무기, 갑옷, 반지, 메달리온, 지팡이 모드예요. 보시다시피 많은 광물과 새로운 아이템들을 추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curseforge로 가서 고발을 검색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니어포지와 포지온 고벨가 있어요. 원하신다면 파브리총 고벨도 있습니다. 파브리츠는 250만 사용자, 포제는 거의 900만 사용자가 있어요. 이 모드는 7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업데이트는 1년 전이었습니다. 파일로 가서 모드 로더에서 포즈 선택 후 모든 버전에서 1.2.1을 찾으세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이 파일을 윈도우 스프랄, 앱 데이터, 로밍, 더 마인크래프트의 모드스 폴더에 저장하세요. 이 폴더에 고벨가 있고 여기에 문제없이 모드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좋아요. 고벨 모드의 광물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고벨 럭키 블럭이죠. 알겠죠? 앤 고벨, 고벨 오래 등등. 알겠죠? 보시다시피 많은 변형이 있고 기본적으로 4가지 주요 블록이 있어요. 오버월드에 나오는 고벨 오래, 네더와 엔드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걸 캐려면 네더라이트 곡괭이가 필요한 것 같네요. 항상 그렇듯 규칙을 어기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그럼 네더라이트 곡괭이를 사용할게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요. 여기서 고벨 글로벨을 얻었어요. 네더 고벨 글로브 같은 더 높은 레벨은 고벨 곡괭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9개씩 모아서 글로벌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네더 고벨 글로브가 있고 마지막으로 엔드 고벨 플루웨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제작 외에도 네더 고벨 플루웨와 엔드 고벨 글로벨을 통해 녹이는 데 사용돼요. 그리고 럭키 블럭은 부수면 모드와 관련된 고벨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고벌을 이용해 티어별 주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광석에서 얻는 덩어리로 글로버 주개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글로버 장갑을 통해 만드는데 이건 9개의 글로버 장갑 조각을 철고에 금고에 다이아몬드와 함께 조합해 만듭니다. 네더 주개는 고버 주개 2개와 네더 고버 장갑 1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더라이트 조각 1개로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드 고버 주개는 네더 글로버 주개 2개, 엔드 고버 장갑 1개, 코러스 꽃 1개로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말장난 같네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상위 티어를 위해선 네더와 엔드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이 주개들을 캐려면 고버 곡괭이가 필요하니 먼저 제작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네더나 엔드 주개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고버와 함께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글럽에서 주개를 얻거나 여기 이 연료를 만들 수 있어요. 각각 용도가 있는데 이건 320개, 이건 480개, 저건 640개 아이템을 태울 수 있어요. 석탄이나 용암보다 오래가서 마인크래프트에서 글로벌 진행과 관련된 대량의 아이템을 재련하는 데 유용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대규모로 재련할 수 있게 해주는 추가 아이템이에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거버와 함께 럭키블럭 광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럭키블럭은 보시다시피 분홍색 입자가 있는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것들은 모드의 아이템들을 드롭해줍니다. 럭키블럭이라고 해도 나쁜 아이템은 드롭하지 않아요. 빵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음식이나 스튜 같은 더 흥미로운 것들도 줄 수 있어요. 각각 글로우의 희귀도에 따라 다르죠. 일반, 네더, 엔드 3가지 등급이 있다는 걸 아시죠? 당연히 이것들을 캐려면 적절한 레벨의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항상 고버 곡괭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해요. 이런 아이템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제작할 필요 없는 좋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서 항상 좋은 점이죠. 마인크래프트에서 고버와 함께 드래곤 갑옷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각 갑옷을 얻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버 갑옷은 제작법을 알고 있는 고버 주개로 만들어집니다. 에메랄드가 있고 여기 다른 에메랄드도 있죠. 그리고 네더 별과 네더 고버 주개로 만든 네더 갑옷이 있습니다. 가슴판, 레깅스, 그리고 네더 부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갑옷입니다. 일반 갑옷은 방어력 1칸 반을 제공하지만 네더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실제로 같게 표시되지만 더 많은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장비를 착용하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지만 가슴판만으로도 방어력 11을 제공하니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 갑옷인데 가슴 부분만으로도 풀사슬 갑옷과 같은 방어력을 주고 헬멧은 말할 것도 없죠. 헬멧은 방어력 4를 줍니다. 좋아요. 전체 세트는 방어력 40점에 넉백 저항까지 있어요. 자, 엔드 갑옷은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엔드 갑옷 2개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네더스타 2개와 엔드 링 등으로 완성해요. 즉 제작하기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갑옷이라는 거죠. 하지만 드래곤 헬멧을 만들려면 대장간 테이블과 엔드 갑옷이 필요해요. 네더라이트 업그레이드와 드래곤 스타가 필요합니다. 드래곤 스타는 이런 방식으로 얻는 엔드 고버 2개와 드래곤 헤드, 드래곤 브레스 4개로 제작할 수 있어요. 한편 흉갑은 드래곤 건날개로 만드는데 이건 실제 건날개가 아니라 제작용으로만 쓰이며 건날개를 소모하고 다음과 같이 제작해요. 그 다음 바지는 또 다른 드래곤 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츠도 드래곤 스타가 필요해요. 알겠죠? 이 갑옷은 방어력 40에 추가로 방어 강도 12, 넉백 저항 12를 제공합니다. 즉 정말 강력한 갑옷이라는 거죠. 망치와 굴삭기로 귀여와 함께 어떻게 채굴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망치는 3사람 영역을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돌로 된 3사람 영역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기 돌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제가 채굴하면 보시다시피 3 영역이 한 번에 깨집니다. 웅크리면 블록 하나만 깨집니다. 알겠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드 굴삭기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삽입니다. 삽질을 하죠. 알겠죠? 하지만 이것도 3 영역으로요.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이 도구들의 제작법은 주개와 보어 막대를 사용하며 이것도 주개로 만듭니다. 레더 주개, 엔드는 엔드 주개로 만듭니다. 망치는 이렇게 만들고 엔드 해머는 이렇게 그냥 주개로 만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보벨에서 티리악세로 어떻게 나무를 벨 수 있을까요? 티리악세는 나무 전체를 한 번에 베어내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 나무를 부셔보면 보시다시피 나무를 베었습니다.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랜덤 스틱 속도를 높여볼게요. 그리고 보세요. 잘 작동하네요. 그렇죠? 이게 하는 일은 그냥 나무 전체를 베어내려는 거예요. 알겠죠?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요. 랜덤 스틱이 너무 높아서 업데이트가 느려요. 낮춰볼게요. 이제 됐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맨 아래에서부터 부수는 거예요. 길이와 다른 레벨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벌목 속도입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가끔 조금 남거나 완전히 연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때로는 나무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건 연결된 목재로 작동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알겠죠? 이제 이걸 베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이제 알겠죠? 자, 즉 맨 아래 나무를 베면 나머지 모두 파괴될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이 모드는 실수로 집을 캐는 경우처럼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일종의 감지 기능을 시도해요. 그래서 가끔 나무를 캘 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종종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참고하시고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나무 전체를 캐지는 않지만 채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블라와 함께 마인크래프트에서 별의 팩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팩셀은 곡괭이, 도끼, 그리고 삽을 결합한 도구예요. 즉 우리가 캐야 하는 것에 따라 자동으로 적응합니다. 보시다시피 모양을 바꿨는지 아니면 원래 이런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별의 팩셀은 기본적으로 쉬프트 우클릭으로 횃불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잔디를 보고 있으면 횃불이 설치되지 않아요. 여기서 보듯이 횃불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 블록은 계속 부술 수 있지만 나무는 자를 수 없어요. 그냥 Shift 우클릭하면 횃불 설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좋아요. 보벨 모드는 2개의 특수검을 추가하는데 첫 번째는 오른쪽 클릭으로 점프할 수 있는 트래블러 스워드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쿨다운이 없어서 계속 점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을 향하면 끝장이죠. 지금 점프하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걸 명심하세요. 위로는 무한정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내려오는 날에는 방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나이퍼 스워드예요. 이건 오른쪽 클릭으로 화살을 쏘고 쉬프트 오른쪽 클릭으로 능력을 전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론적으로 화살을 쏜 건데 제가 못 봤네요. 쉬프트 오른쪽 클릭하면 저격 능력이 활성화되는데 한번 주민을 겨냥해 볼게요. 그래, 너 말이야. 물론 화살이 너무 빨리 날아가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웅크리면 빨세로 바뀌죠. 알겠죠?
쓰일 때는 단순히 능력이 비활성화되고 끝이에요. 알겠죠? 즉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펑. 여기서 질문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주변에서 몬스터를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손은 약 60블록 이상 떨어져 있는데 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있네요. 즉시 제거되었어요. 이 능력이 얼마나 데미지를 줄지 모르겠네요. 자, 워든 소환 명령어를 써볼게요. 워든을 소환해서 단 60일의 생명력을 깎았네요. 알죠? 어떤 플레이어든 즉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궁금한 질문은 이 두검의 제작법이 뭔지죠. 자, 첫 번째로 여행자의 검은 엔드소드와 여행자의 반지로 만들어지는데, 이 반지는 엔드링, 가속 반지, 도약 반지, 레더 레깅스, 레더 부츠로 만들어져요. 보다시피 제작법이 간단하지 않죠? 엔드 반지는 이렇게 만들고 다른 반지인 도약의 반지는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스나이퍼 소드는 스나이퍼의 지팡이로 만들고 내면의 평화 지팡이는 엔드 고버와 엔드 보스로 만드는데 비슷한 재료들이 좀 더 필요해요. 이건 좀 더 저렴하죠. 그렇죠? 레더 지팡이에요. 하지만 우클릭만으로 어떤 몹이든 죽일 수 있어요. 물론 쿨다운이 꽤 있지만 60의 데미지, 60의 데미지, 60의 데미지. 네? 자, 이제 알겠죠? 좋아요. 호버링은 어떻게 생겼나요? 다양한 티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버 월 티어가 있어요. 알겠죠? 이 모든 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링마다 자신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겠죠? 예를 들어 끌어당김의 링이 있는데 이 자석은 떨어진 아이템을 끌어당깁니다. 알겠죠? 오른쪽 클릭으로 간단히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지금은 활성화되었고 이제는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귀환의 링이 있는데 이건 잠자리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알겠죠? 즉 오른쪽 클릭하면 침대로 순간 이동합니다. 상승의 링은 플레이어에게 3분 동안 공중부양 능력을 줍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클릭하면 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의 링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를 바로 위에서 가장 높은 블록으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동굴에서 빠져나올 때 유용하죠. Shift 클릭을 하면 안전한 가장 낮은 곳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광부의 반지는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 블록 대부분을 부술 것입니다. 보세요. 나쁘지 않죠? 내가 여기 서면 몇 개의 블록이 깨질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농부의 반지는 식물, 작물, 묘목 등에 작용합니다. 즉 이것이 그것들을 성장시킬 거라고 이해합니다. 축산 반지는 7블록 방형 내 동물들이 번식하게 합니다. 햇빛의 반지는 폭풍 중에 태양을 되돌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함의 반지는 플레이어에게 속도를 줍니다. 알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요. 그래서 자, 여기 있습니다. 점프 능력도 주나요? 아마도요? 아니면 뭐가 나에게 점프력을 주는 걸까요? 뭔가 점프력을 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속도 자체가 점프력을 주는군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습니다. 네더 반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더 반지를 기본으로 사용하면 되죠? 여기 네더 반지로 만든 가속 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플레이어에게 속도 향상을 제공합니다. 도약의 반지는 오른쪽 클릭으로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뒤로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오른쪽 클릭으로 사용하지만 지금 사용했네요. 점프할 때인가요? 어떻게요? 저기 있네요. 점프하면 잘 보이진 않지만 점프하고 펑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반지입니다. 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날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도 이건 반지 효과입니다. 이걸 무한정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좀 과하죠. 그렇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네요. 여기 이 제작법입니다. 치유의 반지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포션 효과를 치료해줍니다. 여기 제작법이 있습니다. 시야의 반지는 플레이어에게 야간 시야를 제공합니다. 불사조의 반지는 화염에서 살아남고 더 강해져 돌아오게 해줍니다. 헤이스트 반지는 네더 곡괭이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이즈의 반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의 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좋아요. 엔드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 엔드링을 놓고 디스미설부터 시작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건 기침, 주변에 있는 몹들을 날려버리는 기능이에요. 파이로의 반지는 적대적인 몹들을 즉시 불타게 만들어요. 이건 블레이즈 링, 앵고버 링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엔더 상자 링은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엔더 상자를 제공해줘요. 그 이상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엔더 상자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어요. 여행자의 반지는 이렇게 제작하며 도약 능력을 제공해줘요. 알겠죠? 즉 높이 점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허의 반지는 플레이어가 엔드로 순간이동하고 웅크리면 오버월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공중 걷기 반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중에서 걸을 수 있게 해줘요. 힘의 반지는 플레이어가 적대적인 몹에게 감지되지 않게 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요. 도둑의 반지, 죄송해요.
텔레포트 반지는 저장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블링크 반지는 플레이어가 보고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 시켜줘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고 한번 볼게요. 작동하네요. 작동해요. 하늘을 보면 아무 일도 없고요. 저기를 보면 될까요? 분명히 블록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멀리는 안 되나봐요. 그죠? 저기 저 블록은요? 글쎄 어쩌면 될 수도 있는데, 알겠다. 보이지 않는 블록이었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순간이동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블록이었어요. 뭐 그렇네요. 완전 밸런스 잡혔죠. 어떻게 생각해요? 더 멀리 이동 안 되는 건 단순히 청크가 로드 안 돼서 그래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탐험가의 반지가 있어요. 이건 플레이어를 500에서 6000 블록 범위 내 랜덤한 위치로 이동시켜 준대요. 이거 탐험하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자, 여기 있네요. 단계별로 메달리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달리온에는 3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오버월드, 네더, 그리고 엔드 메달리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태핑은 높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수중 호흡은 물속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마을 영웅은 마을 영웅 효과를 주고, 하급 치유는 자동 치유나 티어에 따라 배고픔도 회복시켜 줍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티어는 단순히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발광 효과를 주는 발광 메달리온이나 몹이 더 많은 경험치를 드롭하게 하는 경험치 메달리온도 있습니다. 돌고래의 은총은 더 빨리 수영할 수 있게 해주고, 도관 효과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알겠죠? 각각의 제작법을 볼 수 있지만 자 봅시다. 이렇게 메달리온을 만들고 스태핑, 수중호흡, 마을 영웅, 하급 치유, 네더 메달리온, 네더 치유, 발광 메달리온을 만듭니다. 이렇게 경험치 메달리온, 엔드 메달리온, 대형 치유 메달리온을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관과 돌고래의 은총 메달리온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메달리온들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좋아요. CMOD는 또한 오버로스로 작동하는 클리어링, 스태프 같은 다양한 도구를 추가해요. 그럼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키 큰 풀을 제거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우클릭하면 주변의 모든 풀이 제거되는데 꽤 멋지죠? 기본적으로 방향은 612이고 우클릭하면 즉시 정리되며 씨앗과 꽃이 드롭됩니다. 자연의 스태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연의 스태프는 묘목을 가져와서, 묘목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참나무 묘목을 보시다시피 회전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문제없이 모든 종류의 묘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상자 공간을 절약하는 데 유용해요. 한 종류만 보관하고 회전시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작법은 아주 간단한데 네더 고블린 로스와 참나무 묘목과 가문비나무 묘목이 필요해요. 정말 간단하죠. 농부의 지팡이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12블록 방역 내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작물의 성장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틱 속도를 1로 설정하고 여기에 씨앗을 심은 다음 농부의 지팡이를 사용하면 씨앗이 더 빨리 자랍니다.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더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실제로 모든 것이 더 빨리 자랐고 풀도 자랐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있으면 작물이 계속 자랄 거예요. 알겠죠? 또한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주변에 잔디가 생기고, 보셨듯이 작물도 다 자라면 자동으로 수확되고 다시 자랍니다. 알겠죠? 말했듯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풀이 자랄 거예요. 알겠죠? 지금처럼 계속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서 웅크리면 아마도 그래야 할 텐데 풀이 자랄 거예요. 알겠죠? 저기 봐요. 풀이 자랐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청소용 지팡이로 귀찮으면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좋아요. 수확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알겠죠? 농부의 지팡이는 수확 지팡이로 만들고, 수확 지팡이는 고블렛 뿌리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노란 염료 2개와 약간의 재료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수확 지팡이는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다 자란 작물만 수확하는 기능을 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것들처럼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보시다시피 작물이 문제없이 자랄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별의 스태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스태프는 무한한 횃불을 설치하고 동굴 전체를 밝혀주는 아이템이에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네더구리 막대 2개, 레드스톤 가루 2개, 발광석 가루 하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덫의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동적이든 공격적이든 몹을 포획합니다. 여기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몹이 남아있지 않네요. 왜냐하면 다 제거해버렸거든요. 저 작은 돼지를 잡아볼까요? 왼쪽 클릭으로 잡으면 됩니다. 때리고 오른쪽 클릭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에메랄드와 실로 만들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모드 가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저격수 스태프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드 전체를 다 다뤘네요. 저격수 스태프는 기본적으로 고속으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이 화살이 나갑니다. 알겠죠?
저 돼지를 예로 들면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거리에 상관없이 돼지가 즉사합니다. 보이시죠? 약간의 낙차가 있는 것 같네요. 보이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한번 맞춰볼게요. 거의 됐네요. 그리고 이제 맞췄어요. 저기 있네요.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까요? 워든을 소환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방금 생명력 60을 깎았네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꽤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으로 고벌 모드 전체를 다 다뤘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